쓰레기며 집안에 쌓인 쓰레기 전부 다 제가 버렸고 분리수거도 당연히 전부 다 제가 했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당연한 거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론 정말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 살 사람이 저렇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남편이 돼서 어떻게든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와이프는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이상해졌습니다. 점점 애는 뒷전이고 자기를 꾸미는데 혈안이 되더군요. 여자로서의 그 사람의 인생도 있다는 걸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애가 3살 되자마자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더니 매달 보톡스에 피부 관리에 필라테스까지 다니면서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더라고요. 혹시 애 낳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 싶어서 아내도 예쁘다, 괜찮다, 너무 아름답다 매일같이 와이프에게 그렇게 말해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엔 성형수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도 좀 커지고 싶고 코도 좀 높았으면 한다고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보톡스 맞고 관리받고 운동하는 것까지 이해하고 하라고 할 수 있어도 성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충분히 예뻤으니까요. 근데 본인이 만족이 안 된다면서 끝까지 해야겠다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결국 시켜줬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라고요. 그 일로 저희 부모님도 꼭 성형까지 해야겠냐면서 저한테 따로 잔소리를 하셨지만 괜히 와이프 힘들게 하실까 싶어서 부모님한테는 와이프한테 쓸데없는 소리 혹시라도 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까지 드리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해주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밖으로 나들더라고요. 처음엔 집에만 있기 우울하다면서 모임을 좀 다니겠다고 하더니 평일에도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고 나가선 술 취해서 새벽 늦게 들어오고 애는 밥을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하나도 신경도 쓰지 않고 지 노는 거에만 정신 팔려서 사는데 화가 났습니다. 애까지 뒷전으로 하고 놀러를 다니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턴 정말 서로 이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심하게 싸웠어요. 저라고 놀고 싶지 않은 거 아니고 친구 안 보고 싶은 거 아니고 술자리 싫은 거 아닌데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건 가정이 있기 때문이고 애가 있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저는 제쳐두고라도 아이도 요만큼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턴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좋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 맞겠네요.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불만이 많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와이프랑 이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엔 변화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군요. 나 앞으로 일할 거야. 애 봐준 도우미 좀 구하자. 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일이야 본인이 하고 싶다면 못하게 할 마음 전혀 없었지만 애초에 와이프가 전업이 됐던 게 본인이 원해서였거든요. 저는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고 일한다고 애가 뒷전인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고 본인이 그랬었어요. 저야 제 벌이로 와이프랑 애까지 먹여 살릴 수 있어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와서 애 보기 싫다면서 나가서 일하겠다는데 그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일한다는 핑계로 또 얼마나 놀러 다닐까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도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아침부터 아이 봐줄 수 있는 도우미 아줌마 구해줬고 와이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지원도 해줬죠.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와이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평일엔 회사 일이 많다는 이유로 회식이 잡혔다는 이유로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주말엔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었다는 이유로 약속 잡아서는 나가서 놀더라고요. 저만 보면 엄마는 언제 오냐며 찾던 아이도 저는 찾아봐야 소용없다 여겼는지 엄마 얘긴 묻지도 않게 됐고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애만 보면 짠한 마음이 들었고 와이프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도 참고 또 참았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왔구나. 잘 이겨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어느 주말 낮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와이프는 약속이 있다고 나간 날이었는데 딸이 제 앞에서 딸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삼촌 보러 간 거야? 어? 누구? 삼촌, 키 큰 삼촌. 딸의 그 말에 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럴 게 딸이 삼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외동인 와이프가 갑자기 남동생이 생겼을 리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애가 삼촌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데 누굴 말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멍하니 애 말뜻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 대답 안 하니까 애가 다시 물었어요.
아빠, 나도 삼촌이랑 같이 놀고 싶어. 삼촌? 누구 말하는 거야? 엄마랑 같이 놀았던 삼촌. 삼촌이 나 장난감 사준다고 했어. 엄마랑 같이 왔다고? 언제? 저번에 아빠 없었을 때. 딸의 말에 지난주 주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지난 주말 와이프가 정말 오랜만에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애랑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애가 그날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말곤 주말에 제가 집에 없었던 때가 까마득했으니까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부턴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애가 말하는 삼촌이 누굴까? 와이프가 집에 누굴 데리고 왔던 건가? 그럼 왜 나한테는 아무 말이 없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면서 자꾸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기분 나쁠 정도로요.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에 뭐가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진 설마 했습니다. 아닐 거라고, 지나친 생각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온 와이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애가 무슨 삼촌 얘기를 하던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난주에 집에 누구 데려왔었어? 어? 삼촌? 글쎄, 누구 말하는 거지? 근데 제 질문에 아무렇지 않게 대답해 줄 줄 알았던 와이프가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말까지 더듬으면서요. 애가 엄마랑 같이 놀았다고 하던데? 그 당신 친구 정훈 씨 있잖아. 내가 일 때문에 전에 뭘 좀 물어봤었는데 주말에 갑자기 집에 왔더라고. 내가 전에 물어봤던 거 가져다 준다고. 그 김에 당신이랑 애 얼굴도 한번 보려고 들렸다면서. 그때 잠깐 애한테 놀아줬는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정훈이 걔는 왜 나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었지? 어? 당신한테 연락한다고 했었는데? 뭐 까먹고 안 했나 보지. 찜찜했습니다. 뭐라고 딱 집을 순 없는데 그냥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찜찜하고 이상한. 그리고 저한테 말도 없이 제 친구와 연락을 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고요. 물론 다 저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건 제 친구잖아요. 저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거나 저를 통해서 부탁할 것 같은데 따로 연락을 했었다는 것도 이해도 안 되고 부탁했다는 건 또 뭔지 왜 저렇게 말을 두루뭉술하게 할까 싶었죠. 그래서 다음날 회사 출근하자마자 바로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 왔었는지, 와이프가 부탁했다는 일은 뭔지. 맞아. 나 니네 집 갔었어. 네 와이프가 디자인 프로그램 뭐 쓰는지, 태블릿을 뭐 쓰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 안 쓰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라고 가져다 준 거야. 알잖아. 나랑 네 와이프가 전공 같은 거. 그래? 난 또 무슨 일인가 해서 애가 갑자기 삼촌 그러길래 누구 얘기하는 건가 했다. 친구의 말에 전 와이프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친구가 와이프를 위해 입을 맞춰줄 리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와이프를 의심하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근데 한번 시작한 의심은 이상하게 잘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친구가 와이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머리론 알고 있는데 근데도 자꾸만 와이프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애지중지하는 거나 주말마다 약속이 끊이지 않는 거나 누굴 만나러 가길래 매번 나갈 때마다 온갖 치장에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니 진짜로 남자가 생긴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의심은 작아지긴커녕 날이 갈수록 커졌고요. 그래서 전 제 의심의 결과가 뭔지 한번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와이프가 대체 누굴 만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의심을 끝내던 이혼을 하던 결정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와이프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약속 있다고 나간 와이프 뒤를 미행했죠. 애는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미리 부탁드렸어요. 당연히 와이프 모르게 주말 수당까지 챙겨드리면서요. 그렇게 위치 추적기를 보면서 와이프의 뒤를 쫓고 있는데 아니길 바랬던 제 바람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와이프 차가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앞에서 차 세워놓고 한참을 운전대도 못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걸까 설마 했는데 그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그 앞에 차 세워놓고 있는데 아내가 모텔을 나오더군요. 머리가 젖은 채로 웬 남자의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요.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전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그 옆에 제 친구가 있더라고요. 일 때문에 와이프와 잠깐 연락했었다고 말했던 제 가장 친한 친구가요.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의 모습으로 팔짱을 낀 채 제 차 옆을 지나쳐갔고 전 그런 둘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차 문을 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저 둘 앞에 설 자신도 없었고요. 그렇게 그날 전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와이프는 그때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둘이 눈이 맞았을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화가 났고 분노했고 솔직한 말로 둘 다 죽이고 싶었어요. 애랑 같이 있지 않았더라면 집안을 때려 부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 역같고 거지 같은데 당장 그 친구 멱살을 붙잡고 와서 둘 다 내 눈앞에서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둘 다 고소하고 이혼을 하자 싶다가도 애가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고 이 또한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하고 모른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고 살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도무지 그럴 자신은 없고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선 둘이 한 침대에 있는 모습이 상상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저 둘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건 상관하지 않은 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고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애 재우고 나와서 거실에 앉아 생각하고 있는데 새벽 1시가 좀 넘어서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와이프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은 절대 못 산다는 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압니다. 저도 폭력 정당화 될 수 없고 제가 와이프를 때린 거 잘못이란 거 압니다. 근데 그 가증스러운 얼굴 보는 순간 여태 내 친구인 그놈이랑 그러다가 왔을 생각을 하니까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댔던 건요. 누군가의 뺨을 올린 건요. 뭐야?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너 이 씨땡.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진짜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이러냐고. 모른 척 하지 마. 내가 모르는 것 같아? 나 다 알아. 너 바람 피고 있는 거 다 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도 무슨 얘기 들었길래 이래? 무슨 얘기? 왜? 뭐 찔리는 게 있긴 있나 보지? 찔리긴 누가? 당신이 갑자기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렇지. 난리? 내가 갑자기 난리를 치는 거다?